56년 대선은 그 투표율도 95%에 달했다면서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치러진 선거네요. 1956년 이제 3대 대통령 선거고요. 또 이때 부통령도 뽑았는데 부통령은 4대입니다. 이 선거는 아마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선거로 기록되고 있고요. 이때 일단 야당이 굉장히 이제 약진을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 수도 적었고 굉장히 사분오열돼 있었는데 이 56년 선거를 앞두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야권이 정비가 되면서 일단 좀 보수적인 성향의 그 야권 세력들이 민주당으로 결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내걸었던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한 이 8년의 최종적인 결과는 못 살겠다. 그러면 대안은 뭐겠어요? 갈아보자. 이렇게 아주 명쾌하고 좀 설득력 있는 뭐 이런 논리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저기 보니까 다뤄봤자 더 못 산다. 애국청년 또 이런 구호도 나왔네요. 지금 저 야당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이제 자유당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당에서 거기에 맞불을 놓는 이제 구호를 만드는데 그게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구관이 명관이다. 저였어도 사실 야당 후보 지지했을 것 같거든요. 뭐 8년 동안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나라 살림살이 좋아질 거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개헌까지 이제 막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면서 자기 이제 권력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국민들 민심이 이쪽으로 돌아서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요? 저기 신익희 후보 네. 딱 선거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정말요? 그래요? 직전에 돌아가시죠, 진짜? 신익희 후보가 1956년 5월 5일 선거 유세를 하러 이제 호남 지방으로 호남선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선거 날짜가 언제였냐면은 5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불과 열흘 앞두고 유력 야당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거 소설이 이렇게 쓰면 개연성 없다고 욕먹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그때 이제 신익희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신익희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신익희가 서울에서 유세를 하는데 한강 백사장에서 했어요. 그때 구름대 같은 인파가 신익희의 그 유세를 들으러 모였고 당시 언론의 기록에 따르면 한 3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근데 그때 서울 시민 숫자가 한 1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한 집 건너 한 집 다 왔던 거네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은 결국 52년도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쨌든 이승만의 장기 집권 그리고 중간에 4.45 입개헌 정치 파행이 계속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고 반면에 과거 같았으면은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좀 견주기 어려웠던 이런 후보들이 점차 이제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딱 그 신익희 후보가 그렇게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런 좀 약간의 의혹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의혹이 뭐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너무나 안타까움인 거죠. 자기들이 기대를 가졌던 후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분노한 이제 야당 지지, 특히 청년들이 경무대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소란스러웠던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좋았겠죠. 어쨌거나 좀 힘 있는 그런 경쟁자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신익희 후보를 그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찍었어요? 그 56년 대선 그 개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자유당 이승만 후보가 500만 표, 득표율 69.98%로 이제 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 조봉환 후보는 216만 표, 30%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효표가 185만 표나 나왔어요. 네, 이게 소위 신익희 후보의 추모표입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그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야권 후보인 조봉암 후보를 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익희를 추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만들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야권이 이제 5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합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민주당으로 결집하는데 그들이 이제 색깔이 의심스럽다.
라는 이제 차원에서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 전력이 있었던 그러나 사실 해방 이후에는 우익으로 전향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분야법까지 지냈던 그 조봉암에 대해서 그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조봉암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민주당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세력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당이 이제 진보당이 됩니다. 단 진보당이 좀 이제 시작이 늦어가지고 56년 이 선거 때까지 법적으로 완벽한 당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봉암은 형식적으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 조봉암 하면은 그냥 진보당 후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조봉암이 어쨌든 이 3대 선거에서 이승만한테 졌지만 그러나 200만 표 이상의 굉장히 많은 표를 획득을 했고 이런 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장차 이 이승만에게 가장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이제 부상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 200만 표가 고지고대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면이 또 있습니다. 이 56년 선거에는 굉장히 많은 부정행위들이 속출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봉암의 지지표는 그것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6년 선거의 부정선